비밀의 집 볼리빌리스. 막스 뒤코스 글 그림 길미향 옮기. 여기 차근차근 알려줘. 뭐를? 이거 글씨. 비밀의 집 볼리빌리스. 아, 빌리블리스가 영어인데 여기서 써놔. 맞아. 막스 뒤코스 글 이거 그림. 어느 나라 겁니까? 글쎄요. 어느 나라 거냐면은 그 뒤에 어느 나라 건지 알려져 있어? 제목도 적혀있네. 아, 표지가 프랑스 건가 봐. 프랑스가 왠지 이름이 좀 이상하다 했어. 눈썹 잘 그렸다. 이거 그렇게 아니구나. 앞에 얘가 이렇게 주인공이다. 알겠어. 이 의자 아름답다, 그치? 나도 이 의자에 앉아보고 싶어. 아주 포근할 것 같아. 이불만 좀 쌓아 올리면. 근데 이 앞에 누가 썼는지 알려주는 거야. 그리고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는지. 이건 어느 회사에서 만들어내요? 국민서관. 어렸을 때 난 우리 집이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내가 보았던 다른 집들과 비슷한 구석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빠에게 우리 집이 이상하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아빠는 이상한 게 아니라 다른 집보다 현대적인 거라고 말했다. 현대적이란 게 뭐야? 더 옛날스럽지 않고 더 요즘 물건 같다는 거야. 그리고 집들은 저마다 독특한 비밀을 하나씩 숨기고 독특하다는 있는데 게 뭐야? 특별한, 자기한테만 있는 거. 다운이한테는 독특한 특징이 있지. 뭐? 예를 들면 보조개가 쏙 들어간다든지 그런 거. 내가 우리 집의 비밀을 찾게 되는 날 가장 소중한 친구처럼 집을 좋아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도 해주었다. 집에 비밀이 있대. 어느 날 내가 방에서 시를 짓는데 몰두하고 있을 때였다. 잘근잘근 씹던 펜 뚜껑이 그만 필통 뒤로 날아가 버렸다. 필통 둘레를 더듬거리며 펜 뚜껑을 찾는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작은 서랍이 내 손끝에 닿았다. 나는 서랍을 열었다. 편지와 함께 검은 끈이 달린 열쇠가 하나 나왔다. 10개의 실마리로 볼리빌리스를 찾을 것. 첫 번째 실마리가 궁금하다면 열쇠를 잘 살펴봐. 나는 열쇠를 꼼꼼히 살폈다. 볼리빌리스라고 새겨져 있었다. 근데 이거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지. 이런 글쎄, 현관에 있는 글자와 똑같은 글자였다. 나는 대체 무엇을 찾아야 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보물찾기 놀이가 현관에서 시작된다는 것쯤은 눈치챌 수 있었다. 현관 좀 봐봐. 문이 동그라네. 진짜 특별한 집이다, 그치? 현관은 그저 집에 드나들기 위해 지나치는 작은 공간일 뿐이었다. 그런데 이곳에서 무언가를 찾는다니? 난 도무지 뭐가 뭔지 아리송했다. 열쇠를 다시 살펴보았다. 다른 열쇠들처럼 가운데 구멍이 하나 뚫려 있었다. 그 구멍은 볼리빌리스의 알파벳 O와 딱 들어맞았다. 벽 위에 쓰인 O가 보물찾기의 실마리일까? 첫 번째 실마리일까? 나는 사다리를 가져와 O 속에 손을 넣어보았다. 물건 하나가 잡혔다. 푸른 작이었다. 마치 수영장 타일처럼 네모 반듯했다.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것이 너무나 신비했다. 네모난 타일은 어디에나 있는 거잖아. 대체 어디를 가리키는 거지? 그런 데는 너무 많잖아. 난 곰곰이 생각하며 사방을 둘러보았다. 문득 수영장 바닥에 배수구 옆에 타일 하나가 빠져 있었던 것 같기도 했다. 나는 얼른 배수구 옆에 빈자리에 타일을 맞춰보기로 했다. 재빨리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물속에 들어갔다. 타일을 빈자리에 끼워 보았다. 조금 크다 싶었는데 잘 맞았다. 타일을 손으로 꼭꼭 눌러보았다. 그랬더니 마치 스위치를 누른 것처럼 타일이 그 자리에 쏙 박혔다. 둔탁한 소리를 내며 배수구 덮개가 열렸다. 빨간 풍선 하나가 마법에 걸린 듯 구멍에서 쏙 빠져나와서 물 위로 떠올랐다. 두 번째 실마리가 틀림없었다. 수영장 가장자리로 풍선을 가지고 나왔다. 풍선에 조그만 뭉치가 매달려 있었다. 슬슬 추워졌지만 뭉치를 바로 풀고 싶은 마음에 견딜 수가 없었다. 뭉치 안에서 작고 신기한 수도꼭지 하나가 나왔다. 이 수도꼭지도 물이 있는 곳에서라면 분명 작동할 텐데 부엌, 욕실. 나는 재빨리 머리를 말리고 욕실을 살펴보기로 했다.
따뜻한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와 찬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사이에서 작은 구멍을 찾아냈다. 안 그래도 이 구멍이 왜 있는지 늘 궁금했다. 좀 전에 찾은 수도꼭지를 구멍에 끼워 조인 다음 돌려보았다.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다. 물 한 방울조차. 헛돈 것은 아닐까? 그때 불쑥 빨간 실이 나타났다. 계속 수도꼭지를 돌려보았다. 빨간 실이 욕실 바닥에 닿을 만큼 길게 늘어졌다. 나는 더 참지 못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건가? 그러게 말이야. 나는 더 참지 못하고 두 손으로 실을 잡아당겼다. 아니 이런 일이 두 번 더 있을까? 반짝이는 무언가가 다른 쪽 실끝에 매달려 있었다. 마치 은빛 금속으로 만든 물방울 같았다. 이제 이것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난 물방울 모양의 금속을 꼼꼼히 살폈다. 금속에 새겨진 작은 글자가 보였다. 혼자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모든 것은 제 반쪽을 찾지. 나의 반쪽은 얼어버렸어. 라고 써있대. 얼어버렸다. 그래, 간단해. 다음 실마리는 냉장고에 있을 거야. 나는 점점 보물찾기 놀이에 푹 빠져들었다. 다음 실마리를 찾기 위해 후다닥 부엌으로 달려갔다. 부엌으로 갔어. 이제 부엌인가 봐 여기가. 꽤 오래 냉장고를 뒤졌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잘못 짚은 건가? 그러다 퍼뜩 냉동실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냉동실 바닥에는 엄마가 사다 둔 냉동식품이 가득했고 위쪽엔 얼음틀이 10개 정도 있었다. 왜 그렇게 많은 얼음틀이 있는 건지 이상했다. 누가 그렇게 많은 얼음이 필요하다고? 나는 얼음틀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했다. 깊숙한 곳에 있는 얼음틀은 냉동실 벽에 찰싹 달라붙어 꽝꽝 얼어 있었다. 나는 얼음틀을 몽땅 꺼내 샅샅이 살피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해 잔뜩 풀 죽어 있는데 마지막 얼음틀에서 얼음 하나가 금빛으로 반짝였다. 나는 재빨리 반짝이는 얼음을 꺼내 따뜻한 물에 넣고 녹였다. 얼음이 다 녹자 유리컵 속에 뭔가가 나타났다. 물방울 모양의 작은 금속이었다. 금빛이라는 것 말고는 수도꼭지에서 찾은 은빛 물방울과 똑같았다. 금빛 물방울 모양의 금속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내 반쪽을 찾았어. 고마워. 이제 징을 3개 쳐봐. 나는 2개의 물방울 장식이 꼭 마음에 들어서 새로운 목걸이 열쇠에 덧달았다. 이제 다시는 따로따로 떨어지지 않게 잘 간직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징은 주방에 있었다. 아빠는 어린아이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면서 징을 못 치게 했다. 하지만 이렇게 특별한 순간 늘 꿈꿔왔던 것을 포기할 까닭이 없었다. 나는 커다란 징채로 힘껏 징을 쳤다. 붕! 징이 뭐야? 이런 큰 쇠로 된 북이. 나 근데 이거 본 거 같다. 어. 완전 시끄러운 소리. 징 소리에 집 전체가 울렸다. 그 울림에 식탁 위에 달려있던 모빌이 빙빙 돌았다. 모빌이 뭐야? 모빌은 이렇게 천장에 매달아 놓는 장식품인데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그래. 자훈이 아기 때 우리 집에도 몇 개 있었어. 우리 집에는 이제 없어? 이제는 없지. 우리 자훈이 종이접기에서 몇 개 만들까? 그래. 응. 어떻게 만들지? 나중에 엄마랑 같이 만들자. 아 이렇게 애기들 잡고 보면서 가지는 그거. 그러자 모빌에 매달려 있던 공 하나가 갑자기 맑은 소리를 내며 식탁 위로 떨어졌다. 공은 식탁 모서리를 구르다가 곧 마루로 떨어졌다. 나는 얼떨결에 공을 잡았다. 그 공이 다음 실마리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공은 자그마한 당구공 같았다. 좀 전에 찾아낸 물방울 장식처럼 그 공에도 글씨가 쓰여져 있었다. 공은 대구르르 굴러가지. 계단에서 나를 시험해봐. 나는 성큼성큼 계단을 올라갔다. 그리고 계단 맨 꼭대기에서 공을 떨어뜨려 보았다. 큰 글자가 있고. 처음이라서 큰 글자로 썼나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빠가 고함을 치지 않은 게 다행이라면 다행일까? 나는 다시 공을 굴려보았다.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공에 쓰여있던 글자를 다시 읽어보았다. 계단에서 나를 시험해봐. 계단에서. 계단이라고? 나는 곰곰 생각하며 최대한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 계단 난간을 보다 퍼뜩 생각이 떠올랐다. 난간 끝은 속이 텅 비었고 위로 약간 휘어 있었다. 난 얼른 공을 난간 속에 넣고 미끄러뜨렸다. 구멍이 공 크기와 딱 맞았다. 이 난간에 구멍이 있었대, 동그랗게. 공은 놀라운 속도로 난간을 타고 굴러갔다. 나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 구멍이 뚫려 있을 줄 알았다. 난 후다닥 계단 아래로 뛰어갔다. 공이 떨어지면서 돌돌 말린 작은 종이를 밀어냈다. 꽃의 노래란
꽃의 노래란 작고 낡은 책의 첫 장이었다. 나는 이 종이가 어떤 책에서 나왔는지 알아보려고 곧장 서재로 갔다. 와, 얘네 집에 이렇게 큰 서재도 있어. 낡은 책은 서재 위쪽에 있었기 때문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했다. 먼지로 뒤덮인 커다란 백과사전 사이에 초록색의 작은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다. 책 등에는 꽃의 노래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책을 들고 사다리를 내려왔다. 아까 찾아낸 첫 장을 책에 잘 끼워 넣은 후 책을 쓱 훑어보았다. 꽃들이 저마다 상징하는 꽃말을 소개해 놓은 책이었다. 색연필로 음표를 서툴게 그려놓은 페이지 사이에 가름끈이 있었다. 여기 음표들이 내게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다. 나는 기분이 좋았다. 다음 실마리가 우리 집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곳 가운데 하나인 음악실에 있단 소리니까. 하얀 볼리빌리스는 헌신을 뜻하고 노란 볼리빌리스는 영원한 후원을 뜻하고 육하꽃은 비밀스러운 열정, 지니아는 변심이나 그리움을 뜻한대. 그리고 여기 악보가 그려져 있어. 근데 모르겠지만 이거를 치는 건가 봐. 그런가 봐. 꽃이 아마 볼리빌리스가 꽃 이름인가 봐. 그래서 이 책에는 꽃에 꽃말이 써 있거든. 꽃말이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꽃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정해 놓은 거야. 육하꽃이라는 꽃은 비밀스러운 열정이라는 뜻을 갖고 있대. 열정이 뭐야? 엄청 뭘 막 하고 싶은 마음. 자, 이제 음악실로 가보자. 몇 해 전 나는 음악 기초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힘들이지 않고 음표를 읽을 수 있었다. 나는 왜? 음악을 배웠대. 아름다운 멜로디가 방안을 가득 채웠다. 처음에는 몇 번 실수도 했지만 점점 완벽하게 연주할 수 있었다. 그러자 정말 재미난 일이 벌어졌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동그랗고 조그만 덮개가 열리더니 내 앞으로 금속 팔이 툭 튀어나왔다. 금속 팔은 방위표가 그려진 종이 하나를 쥐고 있었다. 어안이 벙벙해져 나는 종이를 덥석 잡았다. 그러자 금속 팔이 움츠러들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덮개가 닫혔다. 나는 종이에 적힌 글을 읽었다. 집에서 나를 찾아봐. 내가 방향을 알려줄 테니까. 커다란 벽이 있는 서쪽으로 가면 덩굴 아래에 비밀이 숨어 있어. 설계도 보는 법을 배우던 날 아빠는 내게 방위표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다. 별 모양으로 생겼으며 방위표는 동서남북 방향을 알려주는 거야. 여기 있지. 이게 방위표야 이거. 이거 여기 찾으래? 여기서 여기 있다.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가리킨다고 했다. 아빠의 작업실 벽에는 커다란 우리 집 설계도가 걸려 있었다. 물론 방위표도 그려져 있겠지. 당장 아빠의 작업실에 가야 했다. 내가 작업실에 들어가는 것을 아빠가 무지 싫어한다 해도 대개는 설계도 한쪽 구석에 방위표가 있다. 하지만 우리 집 설계도에는 어디에도 방위표가 없었다. 설계도를 보통은 이쪽이나 이쪽에 끝에 있거든. 여기 없지. 설계도를 훑어보다가 거실 벽난로에 그려져 있는 작은 별을 보았다. 벽난로에 있는 방위표는 내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난 그것이 근데 이게 핥아보는 거잖아. 미안해. 훑어봤다고. 훑어보는 거로 쭉 이렇게 보는 게 훑어보는 거야. 응? 핥아보는 거랑 달라? 응. 설계도를 핥으면 안 되겠지. 왜? 종이를 핥으면 지지지. 아무튼 벽난로에 가보자. 이제 지지라고 말하네. 벽난로 안은 온통 새까맣게 그을려 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불을 피우고 남아있던 재를 거두고 빗자루로 바닥에 커다란 주철판을 쓱쓱 쓸었다. 재는 단단히 눌어붙어 있어서 박박 쓸어야 겨우 떨어졌다. 잠시 후 주철판에 방위표 가운데 하나인 동이라는 글자가 나타났다. 곧이어 북과 남이 드러났고 마지막으로 서쪽을 가리키는 서자가 나타났다. 무엇이 있을까 해서 서쪽을 보았지만 커다란 벽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주방이 있고 창 너머로 잔디밭이 펼쳐져 있을 뿐. 나는 서쪽으로 걸어왔다. 벽난로 아래 새겨져 있는 방위표가 잘못되었을 리 없었다. 나는 한 번 더 벽난로를 둘러보고 가리키는 방향대로 똑바로 걸었다. 창가에 다다른 나는 그곳에 서서 정원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커다란 벽이라면 분명 그곳에 있을 텐데 갑자기 온몸이 떨려왔다. 나는 정원 너머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다. 벌레와 두꺼비가 아주 많기 때문이었다. 나는 두꺼비를 정말 무서워했다. 하지만 집의 비밀이 그곳에 숨어 있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게다가 그날은 모든 것이 전과 달랐으니까.
테라스로 내려가 서쪽으로 계속 걸었다. 날씨가 매우 따뜻했다. 저 멀리 잔디밭이 어두컴컴해 보였다. 와, 얘네 집 잔디밭 너머에 저런 큰 벽. 여기도 나요. 정원 엄청 크다. 근데 나- 다 여기가 앞에가 나요. 나는 커다란 정원을 가로질러 갔다. 정원의 잔디는 항상 싱그러워서 기분을 좋게 한다. 풀이 우거진 곳으로 갈수록 내 심장이 점점 더 쿵쾅거렸다. 목적지가 코앞인데 멈출 수야 없지. 벽을 찾아야 해. 나는 단단히 마음을 먹고 풀숲 가득 내려앉은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내가 끔찍할 만큼 싫어하는 소리들이 가득했다. 가면 갈수록 점점 어두워지고 풀이 우거졌다. 두꺼비도 있고 벌레도 있어. 마침내 벽이 나타났다. 덩굴로 뒤덮인 커다란 벽이다. 음악실에서 찾은 실마리에 따르면 비밀은 덩굴 아래에 숨어 있을 것이다. 나는 덩굴을 살폈다. 구불구불한 나만 가지들에 있는 거 아니야? 분명 한 곳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풀을 헤쳤다. 서로 얽혀있던 줄기가 여기 말하고 적혀있어. 마침내 서로 얽혀있던 줄기가 아래로 향하며 두 가닥으로 나뉘고 있었다. 나는 두 줄기 사이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정원 깊숙한 곳 벽에는 아주 작은 자물쇠가 달려있었다. 처음 보물찾기 놀이를 시작할 때 내 방에서 찾았던 열쇠를 자물쇠에 끼워 보았다. 딱 맞았다. 흥분을 가까스로 감추고 열쇠를 돌렸다. 벽에 작은 문이 보였다. 머뭇거리다 문을 밀어보았지만 그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다시 한 번 더 세게 밀자 문이 열렸다. 그리고 낯선 빛이 흐르는 긴 터널이 드러났다. 못 나오면 어떡해? 저 터널은 어디로 통하는 걸까? 난 무서웠다. 하지만 호기심에 못 이겨 터널 안으로 엉금엉금 기어들어갔다. 바닥에 자란 풀이 양탄자처럼 부드러웠다. 터널 끝에 빨간색 구슬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다. 신기하다. 커튼을 거두 글씨 안 있어? 여긴 글씨가 없어. 커튼을 거두자 정말이지 이상한 곳이 드러났다. 너무 이상해서 난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온통 창유리로 둘러싼 작은 실내 정원이었다. 정원에는 따사로운 햇살이 가득했다. 달콤한 향기로 나비를 불러들이며 노란 꽃을 피운 식물이 여기저기 자라고 있었다. 작은 분수대 위에 난 창문은 혼자 있고 싶을 때 이쪽으로 와서 쉬어도 되겠다. 그렇지. 우리 집 옆으로 흐르는 강을 향해 열려 있었다. 햇빛을 받아 강물이 반짝거렸다. 정말 놀라웠다. 이상하게도 그곳이 마음에 들었다. 목이 말랐던 나는 분수 가까이 다가갔다. 분수 아래에 노란 종이에 쌓인 마지막 편지가 있었다. 이 정원이 볼리빌리스의 비밀이야. 정원을 찾은 사람이 주인이지. 특별한 온도에서만 자라는 이 식물은 노란 볼리빌리스야. 흔하게 볼 수 없는 꽃이지. 정원의 주인은 당당하게 자주 이 꽃을 보러 와야 해. 덧붙이는 말. 이곳에서 자는 낮잠은 아주 달콤하단다. 집이 내게 준 선물은 내가 그동안 받은 어떤 선물보다도 귀한 것이었다. 나는 약속을 지키기로 했다. 이제부터 이곳은 내 정원이야. 나는 한참 동안 정원을 바라보았다. 놀라운 일들로 하루 종일 정신이 없었던 나는 금세 피로를 느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르르 잠들었다. 오늘은 삐삐 아니네. 내가 넘겨줘. 잠에서 깨어나니 어느새 밤이었다. 나는 풀밭에 떨어진 꽃 몇 송이를 주워들었다. 내 방에 꽂아두려고. 그리고 곧 집으로 되돌아왔다. 넘겨? 마법 같은 오후를 보낸 그날 이후로 나는 날마다 정원에 갔다. 낮잠을 자거나 혹은 생각에 잠기거나 아니면 시를 짓기 위해서. 차분한 분위기의 정원은 무슨 일이든 보다 쉽게 하도록 도와줬다. 정원은 내게 굉장한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정원이 내게 알려준 비밀 덕분에 나는 우리 집을 좋아하게 되었다. 집을 이해하도록 도와준 비밀도 좋아하게 되었다. 나는 정원에 대해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집을 떠나게 되는 날 내가 찾은 모든 실마리들을 원래 있던 비밀스러운 곳에 되돌려 놓겠다고 다짐했다. 나? 많아. 음. 많아? 나 만화 쓸 수 있네. 끝입니다. 이렇게